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파이트! 트럼프의 파이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규 기간이잖아요. 제가 정규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오늘 좀 다양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 규제 나왔잖아요. 이제 규제가 지금 어떻게 먹히고 있는지랑, 그리고 현 정권이 이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정규 23년도 초기부터 22년도 말부터죠. 그때부터 추천했던 지역들을 쭉 이제 다시 보니까 정말 쭉 올랐어요. 그리고 성산시형, 여러분, 제가 아파트 복도에서 영상 4번인가 5번 찍었잖아요. 거기 정고점 찾았어요. 넘었어요. 시장 쭉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다음 어디라고 얘기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23개 지금 알려드리고 있지만, 거기 이제 앞으로 가요. 3년 동안 읽어왔잖아요. 그럼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요소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완전 틀렸어요. 거의 개소리에 가까운 얘기를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둔촌주공 이거 분양받으면 망한다. 그때 그분들 덕분에 경쟁률 3대1, 13억 분양가, 지금 26억 그 이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정신들 못 차리면 여러분 나중에 벼락거지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을 못 뽑고 있죠. 저 국토부 장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고, 누가 그런 얘기 하시면 농담 삼아서 저 진짜 누구 죽일라 그러냐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장관 후보자들 보니까 그러기엔 제가 좀 너무 여태까지 문제가 없네요. 제가 전과도 없거든요. 전과도 없고 사고 친 것도 없고 막 이상하게 해먹은 것도 없고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고려해 봐주세요. 제가 이거 하나는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그 장관님들보다 제가 실무적으로 일을 잘할 확률이 99.9%입니다. 제가 무조건 더 잘해요. 야,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을 안 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죠. 국토부 장관 저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뭐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안 될 이유가 있으면 적으세요. 야, 너 그 자리에 앉아서 사익을 추구할 게 아니냐? 사익 추구하겠죠. 뭐 저 같은 작은 개인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 정권의 뭐 총리나 장관님들은 사익 추구 안 할 것 같으세요? 그 생각하는 그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좀 많이 모자란 분이라고 생각해요. 100% 사익 추구할 거고요. 아이고, 지금 벌써 그 자리에 왜 앉는지 다 알겠던데. 중국 돈, 그리고 부동산 돈, 그리고 태양광 돈. 여러분, 이거 뭐 좀만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이미 전력 정과들이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삼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잡해요. 저는 나라 수준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봐요. 맨 위에서부터, 그냥 꾸정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여러분 안 보이세요?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라가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저 공직 안 져도 돼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미리 알아두세요. 반박할 겁니다. 내가 어디가 어때서요, 이제. 그리고 국토부 장관 왜 못 뽑건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뽑으면 그만인데 밀어붙이면 다 돼요. 뭐 상관은 없는데, 예전에 김현미 장관님 계셨잖아요. 국토부 장관에 저희 쪽에 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확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뇌피셜인데 뭐 심각한 뇌피셜 같은 건 아니거든요. 김현미 장관님이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 위에서 쓰레기 같은 정책을 막 내려보냈는데 성실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치하면서 욕을 먹긴 먹었는데 이렇게 장관하면서 욕을 많이 먹을 줄은 몰랐다. 이거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정치 커리어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냐면 이번 정권은 그냥 문재인 정권 시즌2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더 심할 거예요. 정책 거의 쓰레기처럼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거의 맞아요. 이번에 대출 규제하고 뭐라 그랬죠? 이거 우리 규제 아니에요. 책임 회피. 이런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가 맞다. 내 신념이 맞다. 부동산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가지고 밀어붙일 거고, 시장이 돌아가는 생태계는 전혀 확인을 안 할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했던 얘기는 싹 다 잊어버리세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당연한 거고요. 정책 진짜 누더기처럼 나올 겁니다. 공급 안 될 거고요. 가격 폭등할 거고요. 전월세도 폭등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요번
규제에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피해자가 나올 거고 벼락거지도 나올 거고 망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아마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설판 자체가 좀 흔들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엉망이 될 거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규제 나왔잖아요. 대출 규제. 밖에 나가면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이게 물론 듣는 분들이 약간 거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러냐면은 규제를 했으면 잠잠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거랑 달라요. 지금 시장이 어땠냐면은 호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알아본 가격으로 나가서 살 수가 없었다고요.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좀 멈칫하겠죠. 거래가 줄 거예요. 눈치를 볼 텐데 지금 이 눈치 보는 힘만큼 반대쪽에 무슨 힘이 있냐면 풍선 효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아니랬거든요. 문재인 때도 아니랬어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현 정권의 능력을 안 믿어요. 참여자들이. 저 처음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6억 대출 한도 캡을 씌웠잖아요. 뚜껑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기대심 때문에 지금 20억 미치라고 해야 될까요? 18억? 18억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급매를 안 내놔요. 나가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뭐라는지 아세요? 나중에 일로 올 거다. 다 경험이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이 망가지고 신뢰도 잃었고 사람들이 이제 안 속고 급매로 팔 사람은 줄어들었고 그 상황이 이래요 지금. 나가 제가 황당한 거예요. 물론 막 과열되면서 호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던 지역은 좀 조용해졌어요. 문의도 줄었고 가격 낮춰서 내놓은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급매라고 표현할 텐데 분명히 언론에서 호가 기준 급매예요. 그리고 지금 급매로 팔아도 이번 몇 달 동안에 올라간 금액으로 파는 겁니다. 달라요 이게 전혀. 올라가다 꺾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세게 때리긴 했는데 이렇게 세게 때렸는데 여러분 반응이 만약에 지나가서 다시 올라가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규제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먹히면 뒤가 없어요. 이번 정권의 제가 봤을 때 특징이 이거예요. 뒤가 없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내 신념, 내 이득, 내 권력, 끝.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부동산 시장도 제가 봤을 때 쑥대밭 될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호재예요. 경쟁 물건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폭망 수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7월 달에 또 뭔가 내놓겠죠? 아니면 8월 달에 또 내놓겠죠? 언제 뭘 어떻게 내놓을지 몰라요. 내놓은 다음에 시장이 안 먹히면은 이거 우리 규제 아니에요. 끝.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끝. 이거 전 정권 때문이에요. 끝. 이거 다주택자 때문이에요. 끝.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국민들이 책임을 묻질 않잖아요. 뭔가를 악마화시키면 따라가잖아요. 전세 사기 따라가잖아요. 전세 사기랑 전세 사고는 다른데 묶어버리잖아요. 국가가 묶으라면 묶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국가가 없어요. 정치하기엔 최고일 거예요. 국토부 장관 좀 시켜주세요. 뭐라도 시켜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더 잘할 거고 똑같이 사익 추구할 건 똑같기 때문에 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막 함부로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무게감이 없어요. 국가가 뭔가 하면 진중하게 사람이 좀 받아들이고 무서워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조롱하는 듯한 반응들이 있어요. 벌써 규제를 했는데 이러면 이렇게 되겠다 저러면 이렇게 되겠다. 왜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공급이 없다는 걸. 그리고 정부가 집값을 잡을 마음이 없다는 걸.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걸. 시장을 파괴하면서 계속 올라가게 둘 거라는 걸. 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매매 전세 월세 다 올라가요. 그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만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두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주택 공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택 공급 발표가 아니고요. 주택 공급을 해야 돼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 다 죽이고 지금 대출을 쪼이면서 거래가 또 줄어요. 거래가 줄면 공급할 이유가 없죠. 분양이 안 될 텐데요. 그럼 건설사한테 망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국토부 장관의 원희룡 장관님을 다시 불러오세요. 정말 이거 SF 영화 한 편 보게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정도로 시장이 막 돌아가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반응이 진짜 웃겨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막 반대로 해석하는 걸 자주 못 봤습니다. 문재인 때 중간에 이제 규제가 안 통하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봤는데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정부 정책에 무게가 이미 없고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있죠. 공포를 느낀 분이나 희생된 분들은 사라졌고 남아있는 분들은 체력도 있고 현재 정권의 어떤 규제책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만약에 쭉 가다가 이번 규제가 안 먹히고 다시 회복을 해서 거래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 구조를 보세요. 이거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출 규제로 캡을 씌웠잖아요. 그럼 거래가 어디가 늘어나겠어요? 그 캡이 씌워진 데를 기준으로 늘어나요.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막 수업 같은 데서 정확히 말씀드릴 건데 노무현이랑 문재인 때 있었던 거예요. 댓글 달아주실래요? 어떻게 했으냐면 주요 지역이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나머지 지역이 쫙. 노무현 때도 가다가 멈췄다가 쫙. 문재인 때도 가다가 멈췄다가 쫙. 근데 앞에 가던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니에요. 제 말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확실히. 확실할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규제. 못 사게 했죠. 딱 묶어가지고 여기만 사. 살 거면 여기만 사.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집값이 올라갈 거란 불안감이에요. 이거를 잠재우려면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살 사람은 빨리 사게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3년 동안 이건 틀렸어요. 살 사람이 계속 못 샀죠. 그래서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소화를 시켜야지 또 틀어막으면은 시간만 벌고 나중에 튀어나가요. 그럼 이재명 정권 특성상 아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겁니다. 막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그러면 역사적으로 못 봤던 시장이 나오겠죠. 근데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화폐 가치의 쓰레기와 그리고 배급받는 자와 배급을 나눠주는 걸 관리하는 공무원. 딱 이렇게만 남는 거.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거 말씀드렸죠? 노동경찰. 자영업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네, 진짜 조심하세요.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당해보면 아세요. 당해보면. 사업하시면서 당해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니겠지만 아 그때 내가 진짜 미친 짓거리를 했구나. 이거 어떡하냐? 나랑 내 가족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진짜 내가 미쳤었구나. 이 얘기가 나오는 날이 몇 년 이내 나올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작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작동을 안 해요. 이번 규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작용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딱 그 규제 나온 다음에 이 상황을 봤을 때는요. 언론 보지 마세요. 언론은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저처럼 내놓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네, 언론에서 뭐 금매가 나왔다, 얼마를 내려서 팔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